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독일이 아시아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외 반응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월드컵을 본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최고의 경기였다. 결점은 거의 없었고 일본의 놀라운 노력이 보여졌었지. 독일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뒤처진 것처럼 경기를 했고 1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선 것처럼 경기를 펼쳐서 독일과 아르헨티나는 모두 토너먼트에서 최고의 팀으로 여겨졌지만 쓰레기였어. 우리는 이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독일은 네이션스리그 결과를 보면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쉬운 경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아르헨티나는 정말 충격적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본과 호주를 제치고 예선 조율리를 차지했어서 사우디도 엄청 어려운 경기였어. 아르헨티나는 36경기 무패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지만 독일은 네이션스리그에서 3위를 차지했었어. 프랑스는 부상이 너무 커서 쉽지 않을 것 같아. 스페인과 잉글랜드의 경기를 보면 확실히 두 팀이 최고의 팀인 것 같다. 잉글랜드가 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가면 잉글랜드는 무너진다. 일본 감독이 후반전에 엄청난 전술적 변화를 줬고 완벽하게 성공해서 정말 기뻐. 전반전까지 많은 비난을 받았고 이번 월드컵에서 잘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서 어떤 유튜버는 감독을 너무 싫어해서 오늘 승리를 기뻐하지도 않더라. 독일은 전반전에 경기를 쉽게 끝낼 수 있었어. 일본의 후반 교체 선수들은 프리미어 리그에서조차 벤치 선수였는데 내가 방금 깨달은 사실은 한국이 2018년 월드컵에서 독일을 탈락시켰을 때 첫 골이 일본과 비슷하네. 아르헨티나와 독일은 모두 전반전 승부차기로 골을 넣었지만 결과는 역전패. 모두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였다는 것은 공통점이네. 독일인으로서 2014년 우리가 우승했을 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팬이 되었지만 이후로는 터무니없이 오만해졌어. 2018년까지 내가 아는 많은 독일인들은 우리가 최고의 축구 강국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듯한 행동을 했었지. 2018년 이후로 우리가 갑자기 형편없어져서 갑자기 아무도 관심 없는 듯이 행동하고 있어. 일요일 스페인전에서 독일이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기대하는 또 다른 이유야. 독일의 다음 상대는 스페인인데 무승부조차도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카타르에서 독일 팬이 있다고 상상해봐. 에어컨이 고장난 호텔에서 맥주도 없이 방에 있는 모습이야. 독일이 스페인을 상대로 3대1로 승리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상처 입은 독일과 자신감 넘치는 스페인과의 경기가 되겠군. 독일이 카타르에 항의하다가 일부러 졌네. 정말 용감해. 일본의 올림픽 선수들이 꽤 강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가 그렇게 놀랍지 않네. 일본은 2002년부터 조별리그를 3번이나 통과한 최고의 아시아팀 중 하나야. 사우디는 월드컵에서 3번이나 이겼어. 1994년에 2번이나 꽤 좋은 활약을 했었지. 이번 경기에서 심판을 지적하고 싶어. 엘살바도르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경기에 출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대부분 미국과 멕시코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이야. 도르트문트 수비진 때문에 망한 경기였다고 생각해. 도르트문트 팬으로 더 많은 골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더욱 놀라워. 독일의 마무리가 정말 안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일본도 현실적으로 4점 이상 득점할 수 있었어. 2018년 이전 독일은 17번의 월드컵 토너먼트에 진출하여 준결승에 13번 진출했었어. 그리고 16번이나 최소 16강에 진출했지. 이제 이들은 연속 16강 진출이 안 보이기 직전이야. 2014년 월드컵 우승 이후 독일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근 월드컵 우승 이후 모두가 똥을 싸고 있어. 스페인은 2010년 우승했지만 2014년 조별리그 탈락, 2018년 러시아와의 16강전에서 패했다. 이탈리아는 2006년에 우승했고 2010년과 2014년 조별리그 탈락했으며 2018년, 2022년에는 예선 통과도 못했다. 독일은 다음 경기 상대가 스페인인데 일본이 코스타리카를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페인에 패하면 탈락이야. 무승부라고 하더라도 일본이 승리한다고 가정하면 매우 위태로운 처지가 될 것이다. 일본 승리에 크게 화가 나지 않아. 미드필더만 있고 공격이나 수비는 재능이 없어. 15년 동안 창의적인 미드필더만 만들어냈고 결국 우리는 따라잡혔지. 독일은 스트라이커가 부족하다. 남자 국대는 아주 바지에 똥을 싼다. 스트라이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바이에른의 경우 수비는 형편없었지만 리그에서 모두를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 스트라이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제 독일은 미드필더는 가끔 괜찮지만 공격과 수비는 형편없어. 재미있는 점은 역사적으로 손흥민 수준의 스트라이커가 없었던 일본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많지만 일본도 스트라이커가 없는 건 마찬가지야. 아르헨티나와 독일은 연결고리가 많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나는 아르헨티나인이지만 할아버지는 독일인이었어. 독일은 2018년 한국에게 패했고
2022년 일본에게 패했으니 2026년에는 중국에도 지겠네. 독일이 중국에게 질 것 같다니. 중국 국대는 너무 뜨거운 쓰레기야. 잠자는 용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지만 아시아 축구에는 잠자는 생물이 꽤 많더라고. 난 독일인인데 이제 아르헨티나 팬들의 기분이 이해되네. 이제 독일이 동아시아 팀에게 굴욕을 당하는 것은 월드컵 전통이 되고 있다. 이번 월드컵은 아시아의 기세가 엄청나군. 사우디와 일본의 경기를 보면 준비가 잘 된 팀들이었어. 손흥민이 있는 한국도 기대가 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